반갑습니다. 개브리더입니다. 오늘은 소형 민물 개들을 위한 게라다이스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데리고 있던 민물 개들과 이번에 한국에 처음 들어오게 된 개 녀석을 함께 키우려고 해요. 작년 9월에 소개해드린 뱀파이어 크랩입니다. 그 당시 팔이 하나 떨어진 외파리를 기르는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탈피를 한 모양입니다. 껍데기를 잘 벗어둔 것을 보니 무사한 것 같은데요. 벗어둔 옷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네요. 외파리입니다. 아니, 두 팔이요. 오른쪽 집게가 새로 나왔습니다. 한 번만 더 탈피하면 완전히 집게를 되찾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없던 팔이 크게 나왔어요. 성격은 개차반이네요. 제가 외파리와 또 다른 친구 둘 다 수컷이라 암컷을 구해주기로 했었는데요. 뱀파이어 크랩은 암컷이 잘 수입되지가 않아서 그동안 30큐브에서 둘이 브로크백 마운틴을 찍고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새로운 레드데빌 뱀파이어고요. 이 녀석은 여친이 있어요. 개 보이세요? 초소형 민물개 스파이더 크랩입니다. 담수에서 번식이 되는지 대체 뭘 먹고 사는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은 개였는데요. 일단 저는 포란에는 성공은 했지만 부화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먹이는 새벽에 나와서 비트를 주워 먹습니다. 아주 적은 양을 먹어서 어항 내 유기물만으로도 생존이 가능해요. 이름이 왜 스파이더 크랩인지는 이제 아시겠죠? 둥그런 몸에 기다란 다리가 거미 같습니다. 장점은 아무 신경도 안 써줘도 잘 살아요. 단점은 한번 어항에 넣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경을 써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주로 스펀지 어가기 근처에 숨어있긴 합니다. 오프닝에 처음 수입된 개를 소개해드리기로 했는데요. 바로 민물 폼폼 크랩입니다. 폼폼 크랩이라고 하면 바다에 살면서 말미잘을 붙이고 다녀요. 이 불법 영상에서 보시듯이요. 정말 민물에도 폼폼 크랩이 있을까요? 호전적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 보시듯이 서로에게는 호전적입니다. 집게에 난 털 때문에 담수 폼폼 크랩으로 불리는데요. 이 녀석은 말미잘이 아닌 자신의 털을 이용하지만 이 털에 유기물을 붙이거나 쓸어서 먹기도 하는 게 해수 폼폼 크랩이와 유사해요. 잡식성이며 기회적 포식자이기도 하고요. 육지가 필요 없는 완수생 개입니다. 수족관에서도 잘 적응하며 튼튼한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바이오 라센츠 소라게입니다. 복부가 길어서 주로 길쭉한 쉐를 선호하고요. 앞서 보여드린 외바리와 함께 입양했던 녀석입니다. 오늘은 따로 떨어져 있던 개 녀석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들만의 게라다이스를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어항 말고 좀 특별한 게 필요했어요. 비바리움용 어항은 수위가 좀 낮아서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쿠아아울렛 어항은 그런 점이 보완되었습니다. 곰팡이 난 치즈같이 생긴 돌이에요. 황호석이라고 하는데요. 구멍에 많은 표면들이 개들의 은신처가 될 것입니다. 단점은 구멍에서 황토물이 무한정 나와요. 세척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끼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뱀파이어 크랩이 여기다 산란을 하거든요. 물이 있는 곳에서 자라던 이끼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 녀석을 데리고 왔어요. 식물은 수경 재배가 가능한 새 종류입니다. 어항에 갑자기 선프가 달려있죠? 여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물살이 약하고 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충분한 여과력이 필요했는데요. 왜냐면 비바리움 특성상 한번 세팅하면 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료는 포맥스와 루방망을 사용했어요. 물 지나가는 루트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엔 모터 스펀지 여과기를 함께 두려고 했어요. 수위가 충분하지 않아도 스펀지 여과기 사용이 가능하고 이것을 이용해 폭포 연출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돌이 좀 모자르기도 했고요. 원하는 모양이 안 잡혀서 포기했어요. 여과력은 선프로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백스크린은 어항에 뭔가 넣기 전에 꼭 붙여주세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혹시 잊으셨다면 포맥스를 재단해서 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순환 모터는 3W를 썼는데요. 자반 어항 기준 5W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박테리아가 미리 축양된 여과제입니다. 물이 훨씬 빨리 잡혀요. 프리필터 역할로 스펀지를 끼워주고요. 식물 식재를 위해 흑사를 채워줍니다. 놀라운 흙탕물의 소유자 황호석을 요리조리 배치해봅니다. 남들 눈에는 그게 그거지만 이건 저만의 싸움이에요. 아무튼 마음에 들 때까지 배치를 해봅니다. 이제 풀떼기를 심어줍니다. 요즘엔 전통적인 아쿠아리움을 기본으로 흙과 식물이 주가 되는 테라리움, 물과 육상식물이 공존하는 팔루다리움, 식물의 뿌리를 물에 담그는 리파리움 등으로 다양한 타입의 사육장이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바리움 만드는 것이 아주 트렌디한 일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먼 길을 돌아왔어요. 소일을 쓰면 식물이 훨씬 잘 자라는데요. 중성 pH를 좋아하는 민물 개들을 위해 흑사를 채웠습니다. 어느 정도 수중화가 된 이끼를 배치하고요. 마지막으로 물은 한번 채웠다가 뺄 거예요. 아무리 소재를 깨끗이 씻어도 지지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한번 물을 넣었다 빼주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뭔가 허전하죠? 유목이 빠졌습니다. 이 그루터기 유목은 답답해서 안 넣으려고 했는데요. 원래 개들 키우던 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여기 숨어있는 것을 좋아해서 넣어줬어요. 물을 다시 채워주었고 바닥재를 넣어줍니다. 블랙샌드라고 하는 건데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초반에 검정색 물이 나오니까 꼭 여러 번 세척해서 넣어주세요. 돌이나 구석진 곳 바닥재 정리는 스포이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개들은 탈주의 달인입니다. 그러나 간단한 방법으로 방지할 수 있어요. 전선이 올라가는 자리에 돌을 올려두면 됩니다. 이게 좀 거슬리시면요, 이렇게 포맥스로 이 정도만 가이드를 대주시면 안심입니다. 미디움 레어로요. 고정은 실리콘 한 방울씩 쏴주세요. 아파트 화단에서 뜯어온 이끼를 추가했고요. 집에서 놀던 나나도 끼워놨습니다. 바닥에는 쓰고 남은 축양 여과제를 뿌려줬어요. 가는 바닥재 입자에서 큰 돌로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 어색할 수 있거든요. 어항에 멋진 돌과 유목을 넣어놨는데 뭔가 어색하다. 그럴 때 조그만 돌들을 넣어보면 훨씬 나아집니다. 근데 물 나오는 게 영 시원치 않아요. 20살 된 수컷 말티즈의 오줌발 같습니다. 이래서 아까 5W짜리를 추천드린 겁니다. 이상하죠? 작은 돌을 두면 자연스러워진다고 했는데 이렇게 큰 돌 밑에 붙여서 둬야 됩니다. 없는 게 좋으시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하루 지난 어항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물순환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3W짜리 측면 여과기를 넣어줬어요. 자반 어항에 3W짜리 모터가 2개 들어갔는데요. 이로 인해서 수온 상승은 1에서 2도 정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여름에 한 마리도 폐사 없이 지냈던 것을 보면 새우보다는 개가 더위에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새우가 한 마리 들어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하루 전 파견한 바이오 인디케이터인데요. 새우가 안전하면 개를 넣어도 문제가 없거든요. 뱀파이어 크랩을 잡으려고 하다가 물린 게 생각이 나서 자연스럽게 소라게를 잡았습니다. 바이오 라센츠는 주기적으로 해수를 먹여줘야 하는데요. 저는 따로 해수 물그릇 없이 담수 개들이랑 키우면서 가끔씩 해수항에 넣었다가 빼줬어요. 개 녀석들은 그냥 부어주겠습니다. 아마 이 수조에서 가장 활발한 애들일 거예요.
반수생 민물개로 육지와 물속을 넘나들며 생활합니다. 유일한 여자개 레드 데블손입니다. 사실 소라게의 정식 명칭은 집게입니다. 이 집게한테도 집게가 달려있고 생활용품 집게도 있고 다른 갑각류도 집게가 다 있다 보니 소라게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특히 바이오 라센치 같은 경우 수줍음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도 오래 돌봐주면 먹이를 줬을 때 바로 기어 나오곤 합니다. 이때 또 깜짝 놀랐습니다. 눈가를 뽑는 줄 알았거든요. 가재가 환경이 갑자기 변하면 눈알을 뽑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행히 얘는 눈에 뭐가 꼈는지 닦아내는 행동 같습니다. 바닥에 깔린 것은 모스볼을 펴둔 거예요. 여기서 또 모스볼 학대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원래 저렇게 펴진 것을 뭉쳐둔 게 모스볼입니다. 편하도 죽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눈아리가 그루터기 유목을 오릅니다.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니 잘 넣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폼포미들을 넣어주었어요. 자기 딴에는 야성적인 집게에 난 털들을 휘두르며 자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잠시 후 모스볼을 뜯어먹고 있었어요. 이 녀석은 갑자기 나나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개풀 뜯어먹는... 뭔 개소... 다음은 스파이더 크랩 차례입니다. 아마 오늘 보는 것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금방 숨어들어 버릴 겁니다. 역시 황호석 구멍에 들어가 몸을 숨기네요. 다시 봐도 거미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계속 잘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벽에 어두운 방에 갑자기 불을 켜고 들어가서 얘들 사는 수조를 급습하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긴 해요. 자본주의의 사료는 도도하던 개들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립니다. 역시 공짜 맛이 좋죠. 이거 폼포미는 초식성 아닐까요? 새우는 몇 마리 더 추가해 줬습니다. 왜냐면 곧 유목에 슬러지가 생길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새우 아빠. 오늘은 키우고 있는 개들이 다같이 잘 살 수 있을 만한 수조를 꾸며 주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